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타임머신이 고장나서 조선시대 한양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휴대폰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긴 궁궐입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원, 따뜻한 방,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선의 궁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죽음이 가장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빨리 무너뜨렸나? 이 질문 하나로 끝까지 끌고 갈게요. 경복궁, 겨울. 바람이 칼처럼 파고드는 날, 궁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깨지는 순간이 오죠. 멀리서 한 번, 두 번 통곡 소리가 번집니다. 마마. 왕자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상상합니다. 독살, 음모, 왕위 다툼. 드라마는 늘 거기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훨씬 잔인합니다. 대부분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라면 그냥 살았을 일로 죽습니다. 감기처럼 시작된 폐렴, 물 한 모금에서 시작된 장티푸스, 작은 상처의 감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천연두와 홍역. 궁궐이 따뜻하다고요? 따뜻한 방이 있어도 따뜻한 방 밖에는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마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살아있는 게 실력인 시대.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왕은 최고의 환경인데도 왜 빨리 죽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의 죽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흔했다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선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사람을 그냥 쉽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하는 것들, 배탈 나면 약국 가서 약 먹고, 열 나면 해열제 먹고, 상처 나면 소독하고, 아이는 예방접종 맞는 것, 조선에는 이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인은 모르고 증상만 달래는 수준입니다. 왜 아픈지 모르니까 어떻게 막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인생은 게임처럼 진행됩니다. 넘어야 할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출산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사의 도박이었습니다. 진통이 길어지고 출혈이 많아지고 아기가 거꾸로 나오면 지금은 수술하면 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조선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약재, 침과 뜸, 그리고 운뿐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첫 번째 겨울을 만나고 첫 번째 여름을 만나고 첫 번째 전염병을 만납니다. 돌잔치가 왜 그렇게 큰 행사였는지 아세요? 귀여워서가 아닙니다. 돌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을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관문이 열립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찍고 지나가는 시대. 조선 사람들은 천년두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부터 존칭이죠. 무서워서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더 화가 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 마마가 돌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격리하고 백신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울음이 늘고 어느 집은 며칠 뒤부터 소리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었습니다. 천연두는 살아남아도 얼굴에 흉터가 남고 시력도 잃을 수 있고 후유증이 길게 갑니다. 홍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이나 뇌염이 오면 그대로 끝이에요. 의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의술이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성인은 안전하냐고요? 아닙니다. 성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병이 더 세지는 시대. 조선은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는 비에 좌우됩니다. 가뭄 한 번이면 끝이고 홍수 한 번이면 끝입니다. 흉년이 오면 사람은 순서대로 쓰러집니다. 처음은 아이, 다음은 노인, 마지막엔 장정도 무너집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오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굶주림과 역병이 한 세트처럼 왔습니다. 지금은 배고프면 편의점이 있고 배탈 나면 약이 있고 탈수 오면 링거가 있죠. 조선은 배고프면 풀뿌리, 나무 껍질, 죽은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리고 병이 오면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살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또 있습니다. 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없으면 장티푸스, 이질 같은 수인성 질병이 반복됩니다. 여름엔 더 심해요. 더우면 세균이 빨리 늘어나니까요. 집도 문제였습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단열이 약하고 환기가 부족하고 연기가 새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면 호흡기 질환이 늘고 감염이 쉬워지고 결국 수명이 줄어듭니다. 벌레도요.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고 이는 위험한 감염을 키우고 벼룩은 각종 전염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생충은 영양을 뺏어갑니다. 먹는 것도 부족한데 몸 안에서 또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왕은 그럼 좀 낫지 않았냐고요? 이제 핵심입니다. 왕도 결국 그 시대의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왕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균형 잡힌 영양식이었을까요? 왕은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항생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왕은 따뜻한 궁에서 삽니다. 하지만 궁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성벽이었을까요? 아니요. 왕은 가장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장 좋은 것이 현대 기준에선 최선의 부족함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번지면 끝, 배탈이 탈수로 가면 끝,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끝,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 새벽에 갑자기 악화되면 끝. 그리고 왕실은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궁궐은 안전해서 기록이 남은 게 아니라 죽음이 자주 와서 기록이 많이 남았던 곳입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선에서 오래 산다는 건 돈이 많아서도 권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고 환경이 맞았고 큰 전염병과 큰 기근을 비껴갔고 큰 부상을 피했고 그리고 몸이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질문 하나. 그럼 조선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완벽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비밀 약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소박합니다. 과하지 않게 먹는 사람, 몸을 꾸준히 쓰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큰 유행병과 큰 흉년을 피한 사람. 그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균 수명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던 시대에서 살릴 수 있는 시대로 바뀌기까지의 기술과 위생과 제도의 축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약해서 빨리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강했고, 기근이 강했고, 위생 환경이 강했고, 의학의 한계가 강했고, 자연재해와 전쟁이 강했고,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올라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밭을 일구고, 서로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짧았지만 치열하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으로 가면 여러분은 첫 번째 겨울을 넘길 자신 있나요? 댓글로 내가 조선에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하나씩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 편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진짜 1순위 죽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금의 건강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래 건강하게 삽시다.